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시면 든든합니다. 네. 두 분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안 하시죠? 한번 처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죠, 다른 데도 예. 시도는 많이 했는데 다 이루어진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뭔가 다르면서도 또 같으면서도 좋은 뭐 한 목소리 내기도 하고 또 달리 또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화합 시간. 예. 이슈 화합. 자, 계속 좋습니다. 화합이라졌구나. 먼저 이거 좀 다뤄보죠. 김건희 여사 활동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직제 개정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갑자기 아니면 이 타이밍에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본 겁니까? 저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네. 그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굉장히 활발한 거고, 네. 그다음에 사실상 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투명한 활동, 공식적으로 뭔가 그 보좌할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을 사실상 부부가 공유했다. 공유했다. 네. 비서실을? 네.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게 오히려 국민들을 속였다.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제2부속실을 만들고 제2부속실에 관련된 인사와 예산, 그 다음에 그 일정이 딱 정리가 된다면 네. 그 한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서 있는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뭐 그런 의혹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을 공유한 게 아니냐. VIP 그럼 보통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V1, V2, V0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VIP가 여러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늦게나마 방지해 보려고 제2부속실을 만들고 뭐 감찰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과연 이게 하던 버릇이 바뀌겠느냐. 예. 오히려 제2부속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억제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긴 하되 국민들의 눈속임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타이밍에 하는 거, 뭐 만시지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본 겁니까, 대통령실도?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할 게 별로 없다.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할 게 없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 알겠지만 권력이라는 거는 예. 1년 차, 2년 차에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뭐 인사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3년 차, 4년 차 넘어가면서는 하던 거 유지 관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한 행사할 거를 1, 2년 차에 다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지금은 임명하더라도 그냥 사실은 새롭게 임명한 뭐 무슨 뭐 인사를 한다든지 뭐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해온 거 그냥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굳이 뭐 제2부속실을 두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면 그동안 권한 행사 다 했으니까 이제 만들어도 된다. 반대로 두 분 다 그렇게 하지만 당에서 해야 된다 계속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혹시나 당 얘기를 이제 좀 듣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이게 만드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 올해 초만 해도 뭐 안보실 3차장 개편하는 거 그냥 대통령이 하겠다 금방 하면 그날 하는 하는 거예요. 금방 하는데. 금방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무슨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만들어라 하면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 뭐 국민이 원하면 만들겠다. 뭐 대통령이 뭐 그다음에 그 여당 저 당대표 나온 분들이 뭐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 얘기 사실 2년 넘게 했잖아요. 그냥 만드세요 하면 만드는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아니, 다 그러니까 만들어야 이게 됐던 건데. 왜 처음에 안 했느냐.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못한 거겠죠. 아니 대선 공약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하면서 본인은 공적인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네. 부인으로서 내조하는데 그치겠다.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기로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적 역할을 전혀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공적 역할을 더 세게 하는 통로가 생긴 거죠. 제2부속실은 규모가 작아요. 그렇게 인사와 예산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제2부속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축소한다? 가능해지겠어요? 공유를 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그런 의혹이 있다고 보시군요. 보는 거죠. 예. 실제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제2부속실을 만들면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부를 거 아닙니까? 예, 예. 제2부속실장을 불러가지고 뭐 했냐 부른단 말이죠. 예, 예. 그럼 인력 예산이 기록에 다 남아요. 누굴 만나는지. 그동안 그걸 안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공적 이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이었고 그거를 네. 어찌 보면 지금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 이리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다? 은근슬쩍 그냥 만들었다라고 그냥 뭐 대통령 관계실에서 브리핑하든지 예.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가능성 적다라고 짚어주고 또 하나 그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제2부속실을 이렇게 만들고 뭐 장모 씨가 이제 비서관이 실장으로 뭐 내정돼 있다는 보도도 돼 있는데 혹시나 김건희 여사 활동이 더 보폭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또 리스크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더 하던- 이상은 없다. 하던 대로 할 거다. 지금 하던 대로 해가 왜냐하면 죄송한데. 하던 대로 예. 하는데 단지 제2부속실이라는 외피를 하나 쓰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의 그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활동을 네. 제약하는 그런 요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2부속실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심부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직원들이 막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막 통제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안 되죠. 새벽에 그 문자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뭔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만든다고 봐요. 아까 아.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행사하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예. 그래도 우리가 관리한다 이 정도지.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해서 활동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론도 안 좋죠. 어. 그다음에 온갖 뭐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때 논란이 커졌죠. 지금 뭐 최 목사가 얘기한 그 뭐 카톡방 네. 나오죠. 이게 막 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관리 차원이지 예. 뭔가 뭐 활동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이걸 만들고 활동을 늘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지금 여론이 못할 안 좋기 것이다. 못할 때문에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특별 감찰관 지금 국회가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라는 입장 밝혔는데 국회가 추천한다면 단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 또 그 뜻입니까? 왜냐하면 국회 추천이라면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가 안 그렇죠. 되겠죠. 당연히 야당 예. 추천 인사와 여당 추천 인사가 각각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합의가 됩니까? 그럼 사실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받아줘야 네. 특별감찰관의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특별감찰관이란 결국 뭐예요? 최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찰을 하고 견제를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야당 인사,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받아줘야 되는데 국회 추천이라 하면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 결국 추천이 안 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가정하고 추천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전에 장제원 전 의원인가요? 한 번 네. 얘기했잖아요. 세게.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안 보이잖아요. 네. 물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 얘기를 왜냐면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만들겠다는 게. 근데 물론 법에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은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명 지명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여야 합의라는 거는 법에 없어요.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국회에서 추천해주면 이랬다기보다 빨리 뭐 추천해주면 네. 우리가 받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걸 주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라는 거는 법에 없어요. 국회 추천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회에서 뭐 추천위를 만들어서 그냥 3인 추천하면 돼요. 그럴 때 아마 대통령이 합의 안 됐으니까 거부하겠다 이렇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왜냐하면 임기 후반에 가면 예.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예, 이게 예. 결국은 대통령 가족, 뭐 비서관, 청와대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석수 그 저 감찰관도 보면 굉장히 박근혜 정부와 맞서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임명하는 게 좋아요. 아하.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경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받아야 있다고 된다. 봐요. 네.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이 타이밍에 한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위기 상황을 어느 정도는 감지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밀고 가다가는 그 위험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막아지겠냐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할 만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과거 일을 지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벌써 뭐 예. 김건희 여사의 행동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뭐 녹취록에 예. 문자에 뭐 서로 안 깐 게 많다는데 이게 그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하고 네임덕이라고도 하지만 네. 보통 그 임기 말로 갈수록 내부 고발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사실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결심을 하게 되는 동기들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런 과정들 때문에 대부분 임기 4년 차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다 문제 다 터져 문제가 생겼잖아요. 빵빵 터집니다. 예. 그게 뭐 측근과 예. 뭐 친인척과 뭐 아들과 형님과 뭐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역대 이제 정권들. 뭐 최순실까지 나온 예. 상황이 됐지만 딱 4년 차 때. 예. 지금은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네. 벌써 그런 징후들이 초반부터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글쎄요, 이 내부 고발자들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 벌써 나왔다고 봐요. 나왔다고 본다. 예, 이종훈 예. 전 대표나 이런 예.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 과시용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꼬리를 흔들면 몸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네. 중요한 지적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보면 그것도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 권력기관이 하면 경찰, 검찰, 뭐 국세청, 국정원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경찰이 그 중에서는 뭐 권한이 제일 적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약한 고리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뭔가 관여하고 거기도 결국은 그 우리 카톡방에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그 다음에 국세청, 뭐 국정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최근에 우리 뭐 국정원이 대북 관련 국정원이 아니죠. 국군정보사에서 예. 대북 관련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누수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왜냐면 그럴 때 항상 이제 치고 들어가서 수사하고 예. 본인의 어쨌든 그 검찰의 권한을 늘려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만들어지는 모습까지. 자,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국민의힘에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막 문제됐던 게 박충건 의원한테 했던 말 때문인 것 같아요. 뭐 탈북 관련돼서 뭐 전체주의 국가 뭐 이런 얘기 했던 건데 사과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또 본인이 사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박충건 의원이. 이게 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것은 이슈로 이슈를 덮는 형국인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죠. 방통위원장 지금 임명 문제로 네.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회 가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그 과방위원장이죠. 과방위원장이 최민희 위원장인데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메신저를 공격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하는 일 자체를 전부 신뢰감이 없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정치적 공세인데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바로 즉각 사과를 했고 본인도 그걸 받았단 말이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건데 이걸 가지고 당이 나서서 예. 제명 얘기를 한다. 이건 과도한 조치고요. 오히려 후폭풍으로 국민의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면 국민들이 다 보고 청문회 다 봤어요. 봤는데 이걸 뭐 제명이라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최근 국회에서 뭐 예.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과하고 또 그 사과를 받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뭐 욕하고 말다가 서로 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말은 잘못했죠, 당연히.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박충건 의원이 아니 뭐 인민재판이다. 요걸 아마 제가 보기엔 인민재판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죠. 전체주의 제가 보기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재판이란 말은 안 쓰는데, 쓰잖아요. 예. 인민재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법적 절차가 아니라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요 말인데 그래도 요 말은 좀 이제 곤란한 말이라서 제가 보기에도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주의 국가는 맞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맞죠. 자유주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요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굳이 할 필요 없는 굳이 건데. 할 필요 없는 아. 얘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저도 민주당에서 항상 고민인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탈북 출신 의원이 4명 정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번째잖아요. 예, 계속. 그렇죠. 예전에 역대마다 있었어요. 태영호, 지성호, 이번에 박충건까지. 근데 그 다음에 또 기화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자스민도 있었고. 근데 원래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진보 정당이 항상 그런 뭐 기화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네. 더 열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폐쇄적인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동료 의원이 만약에 탈북자 출신이 있거나 뭐 이랬으면 평소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깝게 지내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요 얘기는 항상 했는데 탈북이든 귀화든 아니면 뭐 이민이든 이리 정책에 약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약간 좀 뒤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사람들하고 필요한데, 만나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봐도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죠. 아니, 근데 현근택 우리 이제 부원장 같은 경우야 네. 이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주도 세력이 586 세력이고 그분들이 기본 이념이라는 게 학생운동부터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이념이 굉장히 지금도 잔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그 인식이나 그 생각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하고는 반대잖아요. 반대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요거 얘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그 탈북민들 중에 방금 얘기한 뭐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정확한 된다? 지적이신데 네. 왜냐하면 386 운동권이 옛날에 어쨌든 뭐 통일운동하고 우리 그 어쨌든 NLD의 주류적인 시각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거기 보면 탈북자들을 약간 뭐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래서는 사실은 왜냐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탈북자란 용어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어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냥 자기 원래 국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열려 있어야 민주정당이고 더 이제 확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이 좀 변했을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분 다 좀 원내로 하여튼 들어가시면 민주당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적한 네. 부분은 좀 이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에요. 자, 지금 뭐 갑질, 막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방송 개혁 주도권 놓고도 갈등하는 상황에서 각종 막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욕설이나 뭐 이런 또 거친 언사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됐어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이제 보통 이제 그 의원들이 소리치고 이걸 샤우팅이라고 하고 네. 동료 의원들에 대한 그 격려 발언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 그 의원에 대해서 제지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행동으로 통상 이렇게 소리를 많이 치기도 해요. 네. 그런데 그 소리치는 게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막말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욕설이 나오면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신정 잡배도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보니까 상대 그 의원의 발언이 제지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네. 본인의 그 인격만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적절한 행위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정활동 잘한다고 소문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너무 참석을 안 해가지고 혼자 서서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혜영 부의장이 또 안 한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장하고 두 분의 부의장 두 사람이 너무 고생을 했던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원래 뭐 소수당이 어찌 보면 본인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계획을 쫙 뭐 며칠이라도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마 민주당이 빨리 끝내주길 바랬을 거예요. 24시간 뒤에 끝내줘야 되는데 뭐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고 있고 못 끝내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참 거라서 웃긴 노릇이네요. 이제 그러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거부권 할 건데 네.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 생각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될 그렇죠. 건데. 맞지.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있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어찌 보면 정치가 지금 희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예전엔 네. 필리버스터 하면 준비하고 뭐 어찌 보면 몇 시간씩 하고 이랬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하지 말든가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게 네. 예를 들면 의석수가 한 정당이 5분의 3을 그 넘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을 수 있, 예. 계속할 수 있으니까. 계속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5분의 3이 넘어버리면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24시간밖에 결국 못 한다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4건을 날마다 24시간씩만 하게 그래서 4박 5일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취지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제한 준비를 해야지. 무제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또 제동을 걸 수 있게 해놔서 의석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그 원내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거의 한계가 딱 드러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말씀이네요.
막을 수 있는 거는 제2요구권 3분의 2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것도요. 그것도요. 지금 이제 4석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제가 보기 그래서 네. 사실은 약간 이게 우스운 상황이 되는데 필리핀에서 하기 전에 네. 우리는 뭐 24시간 하겠다, 예. 48시간 하겠다 서로 어느 정도 얘기하고 해야 이런 얘기 안 버리지. 그렇죠. 아니 뭐 민주당에서는 중지할 줄 알았는데 중지 안 해요. 해버렸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래야 본인이 되나? 힘든데 그만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그만 그러니까 안 받아줘. 미리 좀 통보하고 미리 그럼 언제 중단시키겠습니다 네. 얘기하고 해야 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 안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빨리 중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아니 이게 정치가요. 네. 낭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예. 지금 이런 얘기를 과거 정치할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했을 얘기가 거예요. 하고 할 필요 근데 없죠. 지금은 전혀 그게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필리버스터. 일단 법안은 올라갔고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가 좀 유력한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자 민주당은 지금 전당대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대명, 뭐 확대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제죠 2번째 토론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냐면 뭐 올림픽 얘기도 있지만 올림픽 때문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냐면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정해져 있으면 재미가 없죠. 치열하게 붙어야 되는데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두관 뭐 후보가 뭐 세게 공격은 하고 있는데 네. 이호탄은 잘 못 날리고 있죠. 이호탄 지지율이 좀 없다. 붙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30%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10% 원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개딸 논란이나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종부세 논란이나 금투세 논란은 좀 세게 붙어야 돼요. 해볼만한 거라는 거죠. 왜냐면 김두관 후보 당내에서도 입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약간 뭐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실제로 뭐 당내 사람들도 만나 보면 네. 종부세 뭐 작년에 아파트 가격 떨어져가지고 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지금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줄여주자는 거거든요. 네. 그 내는 사람 물론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꼭 그럼 줄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투세도 5천만 원에서 1억 늘리자는 건데 1년에 이자 수도 주식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이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논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전당대회 뭐 국민의힘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정책 토론은 잘 안 돼. 네거티브하고 뭔가 이제 뭐 이런 걸 해야 이제 재미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극 체제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라 네. 어떤 그 경쟁 후보가 나와도 백약이 무효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을 지나면서 네.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 하는 이게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 단어가 네. 너무나 세게 민주당 그 정치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내리에 박혀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경쟁하는 후보의 세력이 좀 붙어줘야 되잖아요. 세력이 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지지하거나 세력이 아이, 붙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끼키면 큰일 나거든요. 예. 예. 이후에 정치적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YS나 DJ 같은 큰 정치인들도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남을 수 있도록 적어도 한 30%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공간 자체가 사라졌어요. 없다. 사라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결국 다음 정치적 행보에 본인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데 그걸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만한 전당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도 하나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청년 최고위원을 따로 뽑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고위원 했다가 그 다음에 현역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당대표 나가는 구조로 돼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민주당은 청년 최고를 따로 안 뽑아요. 전국 청년위원장만 뽑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언제든 정치권에서는 세대 교체는 화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그 세대 교체 면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뒤처져 제가 있다.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청년 최고라든지 청년 정치인들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당 대표 도전하고 이 구조로 네. 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제 토론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재판 출석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 뭐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고 말했는데요. 아, 사진들이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저 사진들인데 저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아시겠지만 재판을 네 개나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공직선거법, 예. 위증교사, 대장동, 뭐 대북송금 이제 아직 시작 안 했지만 네. 재판 받고
근데 하루에 뭐 일주일에 많으면 두세 번씩 세네 번씩 가야 되는 상황이 지금도 있어요. 가고 있죠. 그렇죠. 계속 네. 재판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형사 재판은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민사는 안 가도 그렇죠. 되지만. 민사는 안 가도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도 지난주에 이제 수원법원에 갔는데 또 부인 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구형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요. 300만 원 구형 받았죠. 네. 그것도 뭐 무슨 법인카드로 뭐 긁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부부가 또 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제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 다 벌어진 네. 일이고 이래서 본인 생각하기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말씀드린 것 같아요. 메시지를 낸 겁니까? 그렇죠. 지지자들한테? 당원 여러분 저 좀 아. 지켜주십시오. 아하. 그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네. 아니 실제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당 대표를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왔었어야 된다. 큰 정치 하고 싶으면 당 대표를 안 나왔어야 되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결국 당 대표직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그런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 근데 당대표 한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가 없어져요? 나는 그 말을 참 이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수사 과정에 자꾸 이제 검찰도 뭐라 하는데 이미 다 기소했어요. 이 수사가 남은 거 없고. 재판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재판은 네. 그럼 판사가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라고 해서 봐주고 당대표 안 되면 안 봐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판사들은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당대표 하는 것과 이 뭐 사법 리스크 관계는 관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하나만 재판하는 사람이 영향을 네. 받죠 당연히. 아니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떤 대권 주자고 당 대표 직위에 있냐 없냐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짚어보죠. 당 대표 선거는 조금 흥미진진하지 않지만 최고위원 선거는 아주 뭐 열띤 어떤 경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민석 이제 최고위 그렇죠. 후보가 경선에서 1위를 합니다. 이전에는 정봉주 원외 후보가 1위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적인 견해는 예. 이제 김민석 후보가 역전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봉주 의원은 약간 올라가다가 정체고 정봉주 후보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역전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원외 인사가 수석 최고를 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이제 굉장히 이제 현역 의원들 사이에 예. 있고 정봉주 의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 약간 뭐 막말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과거 문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정봉주 의원도 나는 뭐 들어가면 되면 된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은 내가 수석해야 된다 이래서 나는 두 분이 좀 세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정봉주 김민석. 근데 서로 좀 잘 아는 사이라 그래가지고 네. 잘 또 서로 이게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김민석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만요. 이재명 그 후보가 유튜브에서 언급을 김민석 후보 등등 몇몇을 하면서 뭔가 확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바뀐다고. 아, 봐요. 그것 때문에 바뀐 것이다. 아니 김민석 의원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 소리 한마디에 4위 했었거든요. 그 예,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침상에 누워서 대전은요 이 말 한마디에 대전시장이 바뀌듯이 예? 네.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수석 최고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수석 최고위원은 그냥 최고위원 중에 직책이 있는 거 아니죠? 한 명일 뿐이고 법에 그냥 1등했다는 건데 그렇지. 당헌 당규상으로 보더라도 원내대표가 그 만약에 네. 그 상황이 생기면 당대표 거리 상황이 생기면 원내대표가 대응을 하지 그렇죠. 수석 최고위원이 대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수사일 뿐 아무 권한이 없어요. 1등이라는 얘기 외에는. 네. 근데 무슨 수석 이름을 붙여갖고 자꾸 누가 수석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관전 포인트는 재밌죠.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이 이제 역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정봉주 후보가 네. 끝까지 자기 색깔을 이루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본인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물러서잖아요. 예. 그럼 무조건 1등 못 하는 1등 거죠. 못할 것이다. 아니 정확한 지적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수석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누구였죠? 그거 봐요. 기억 안 나잖아요. 장동혁 의원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법적으로나 나네요. 아니면 이 전당대회에서는 그 최고위원이 누가 됐냐가 중요하지 아하. 수석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물론 예전에도 수석 최고를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당대표가 어느 정도 정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수석 최고를 누가 하냐 중요한데 사실 제가 봐도 불필요한 논란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 원내냐 원외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정치는 그러면 의원들만 하나?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거 오히려 네. 지금 이제 5등을 누가 하냐. 오이가 지금 오이가 싸움 재밌어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하다가 지금 한준호 한준호. 의원이 올라오면서 한준호냐 이현주냐. 요게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또 뜨거운 관전 포인트. 마지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준은 이현주냐? 제가 보기에는 한준호도 유리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고 왔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했다. 네, 아,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또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방송 많이 나오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한준호가 좀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좀 봐야 된다. 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아마 두 4위권, 오위 5위권, 누가 하느냐. 5위를 누가 하느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슈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두 분하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